뭐 절감세액 시킨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몇십억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자녀가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교환을 고민했는데 교환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만들어줄까? 부동산을. 그 사례야. 야, 그러면은 가족 간 특수거래에 있어서 좀 기억나는 사례 하나만 얘기해줘. 사례는 많죠. 가장 기억나는 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절감세액을 극대화시킨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 되게 재밌는 사례도 있을 텐데 뭐 절감세액 극대화시킨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몇십억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너무 디테일해지는 내용이라 좀 어렵고 약간 좀 재밌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즘에는 그 가족 간 적감일부터 고민 시작하다가 돈이 없어. 자녀가 가져와야 되는데 세금은 줄어. 매매로 하면은 비과세가 돼서 세금은 주는데 이제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교환을 고민했는데 교환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만들어줄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부동산을. 그 사례야. 그 사례 하나 순간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수도권은 10억 정도 아파트는 많잖아요. 수도권은 10억짜리를 아파트를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자산으로 10억짜리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는 옛날에 2억대 산 거죠. 30년 전에. 아이고. 근데 이게 30년이라는 시연을 이렇게 거치면서 한번 재개발도 중간에 하면 됐고요. 10억이 된 거예요 지금. 10억, 11억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의뢰인은 아버님이셨는데 본인 엄마죠, 할머니. 이걸 자기 아들내미한테 이제 증여하고 싶은 거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할머니까지 손주 거를. 근데 손주가 학교를 되게 좋은 데 나와, 명문대 나와가지고 이제 딱 대학교를 졸업하고 딱 대기업 취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아들한테 할머니 것 이거 하나만 있어 든든한 한채 똘똘한 하는 게만 있어도 인생 똘똘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온 거지. 근데 얘가 나이가 어리잖아. 어리지. 2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행할 때 돈도 없잖아요.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취직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가족과 매매하면 너무 좋아. 세금은 빵원이야. 증세만 조금 내면 돼. 10억이라 쳐도 3% 하면은 3,300만 원만 내면 돼. 근데 월물이 좀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증여로 받기에는 증여세를 슬슬 다 하니 그때 한 3억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고객님 뭐 채무를 만들어 볼까요? 근데 채무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출도 안 나오고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게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고민하다가 그러면 교환을 해볼까요? 교환 말이 교환이지 갖고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다행히도 그 부모 세대, 아버님 세대가 하나 오피스텔을 한 2억 정도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낼 거 다 내고 그 자녀분은 손자분은 받은 거랑 할머니 거랑 쳐버리면 어떻겠느냐. 교환을. 그러면 할머니 어차피 양도소니까 비과세가 되고 아들님도 양도세가 나오지만 어차피 취득가액이랑 오피스텔은 또 시세 차익이 없는 그거 물건이어서 지금 시세가 오히려 취득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피스텔은 그런 데 많거든요. 많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오히려 안 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일반 증여할 때 세금 3, 4억 나왔다 치면 물론 이건 교환이니까 이제 한번 증여도 먼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때 한거 보니까 다 세금 합해서 3억 2천쯤 나왔더라고요. 그냥 생증여 받으면. 네. 근데 매매하면 제일 좋지. 매매하면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안 됐고. 그래서 오피스를 먼저 증여받고 이걸 기반으로 교환하는 거 세금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선 증여받을 때 세금 한 2천만 원. 오피스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죠. 그리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할머니랑 교환할 때 세금이 다 해서 한 4,500, 5천쯤 나왔던 것 같아요. 5천만 원. 증여 오피스텔 증여까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하면 한 6,500만 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거의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 세이브가 된 거야. 세이브가. 무엇보다 자녀 입장,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할머니 거 10억, 11억짜리 가져오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세금만 뭐 한 1억도 안 되는 한 6, 7천 정도? 생각보다는 아주 나이스하지 않나요? 완전히 나이스하지. 이 사례가 좀 생각이 나요. 저는 딴 것보다 원래는 불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메이드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감세액 2억 5천은 뭐 다른 것들은 뭐 규모는 더 있는 게 많지만 뭐 절감세액도 어쨌든 이것도 적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좀 재밌죠. 이런 거 약간 좀 효능감이 좀 느껴지죠. 이거 하려면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또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요건이라든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아요. 운도 좀 중요하고요.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요 저랑 상담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상담하러 왔다가 제가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검토해드리면 이미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미 뭔가 선거래를 해버려가지고. 네, 아니면 이미 증여를 받아버린 거야. 세금을 몇 억 냈어. 저한테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연락 왔다가 상담하다가 뭐 증여받은 물건
그 검토해 보다가 고객님 이거 왜 세금을 5억이나 냈어요? 하면은 원래 5억 나오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이 그렇다는데요. 아 그건 맞는 말이죠. 하다 보면 나중에 왜 내가 진짜 진작 세무사를 못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맞아. 세무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미 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금 줄여 달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항상 형님께 술 마실 때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하는 말이긴 했었는데 저한테는 중요한 건 모객만 있으면 돼요. 고객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든 아무것도 안 한. 아니 뭐 했든 말든 증여를 해도 돼? 고민이 있는 고객만 고민이 있는. 모객만 되면 방법은 어떻게든 만들다 보면 만든다. 전략이 나오고 근데 위험한 행동은 안 해요. 했는데 검토해서 리스크가 너무 과하거나 예를 들어서 막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막 10살짜리 자녀에게 이거를 매매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안 되지. 이런 거 안 되고 그치, 그거는- 할만하고 이게 제가 리스크 감당할 수 있고 사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제가 업무를 소화할 제 캐파상 소화가 가능하다. 그럼 믿고 가보셔도 된다. 이런 게 있고 이건 좀 어렵다. 아니면 이건 좀 아사무사하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판단 같이 해가면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고객님이랑 항상 이런 식으로 막 한 번 미팅할 걸 막 3-4번 4번 만나면서 막 주말에는 밥이든 논의하고 이런 게 그냥 재밌더라고요. 업무가 메이드가 되든 말든 이런 과정 통해서 저도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런 업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예, 좋습니다. 네가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일단 요즘에 증여 상속 이슈가 되게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그 극악의 세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여 상속이지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꼭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양도. 예, 저는 그걸 양도행위로 가족 간 양도 특수 거래인 양도행위로 저는 그 탈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꼭지인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가족 간의 양도. 그렇죠. 증여세는 전액에 대해서 나오지만 양도는 차액에 대해서만 나오고 또는 비과세가 되면 아예 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가 세금상으로는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가족 간 매매라는 전략이 있고 가족 간 교환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물론 이 가족 간 매매와 교환은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고객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적용 못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재적소로 잘 활용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메이드 할 수도 있는 세수 생성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절세 전략만 잘 설정할 수 있으면 상속 증여받을 때 10억 정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말 그대로 1억, 2억, 1, 2억 정도만 세금만 내고 가져올 수 있는 다이나믹한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양도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 일단은 오늘은 이제 김윤수 세무사님 모시고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정보성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데 첫 타임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주로 업무 수행하는 이제 재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다음번에는 사무실 한번 초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내가 초대해서 이제 법인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다음에 제가 한번 놀러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